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사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인데요. 정답은 3번이네요. 네, 폐쇄형 아니고요. 우리 개방형 정보 시스템으로 자율성 그리고 유연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2번 문제입니다. ERP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하루 이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 위주로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안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을 맞는 내용이니까 네, 간단히 읽어주시고 가면 되겠네요. 3번 문제,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에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구현, 네, 우리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네, 이런 단계로 이제 4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현 단계에 수행할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예,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구축 단계에서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시험 가동을 한다든가 데이터를 전환해 본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해요. 이런 것들 하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이라고 해서 요거는 설계 단계에서 되는 게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소프트 에즈어 서비스라고 해서 3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웹메일 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뭐 무슨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서 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에즈어 서비스로 해서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라고 나오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포인트 용어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라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요. 인프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장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 서버 인프라 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랫폼은 그렇고요. 데스크탑 에저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을 컴퓨터를 이제 사갖고 집에서 쓰게 됨에 있어서 데스크탑을 구현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OS 기본적인 그런 운용 체계라든가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다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돼요.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이거는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5번 문제, 다음 중 자재명세서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인데요. 네, 자재명세서 부분 BOM에 대한 걸로 해서 그 내용들, 종류들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되고요. 요거는 엔지니어링 BOM 같은 경우는 설계 BOM이라서 요거는 설계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BOM, 설계 편의성 반영된다라는 거, 예, 설계부서에서 하는 건 엔지니어링 BOM 맞습니다. 자, 모듈러 BOM은요, 자, 방대한 양의 BOM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옵션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듈러 BOM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옵션이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러 BOM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먼 파트 BOM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생산관리 부서 및 판매, 마케팅 부서 등에 사용되며 생산 계획이나 이거 틀렸네요. 요거는 지금 플래닝 BOM, 계획 BOM, 플래닝 BOM 그래서 계획 BOM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플래닝 BOM, 좀 이렇게 넓은 의미의 BOM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커먼 파트 BOM 같은 경우는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제품군이 있으면 그런 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제품이나 제품군들에 사용되는 부품들, 공통 부품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공통 부품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BOM으로 이렇게 다 구조를 만들려면 너무 힘들겠죠. 나사나 너트 같은 것들 그렇게 제품 구조를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공통 부품들, 뭐 예를 들면 너트나 볼트 같은 거는 그냥 하나로 묶어 놓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커먼 파트 BOM입니다. 너트, 볼트 같은 거 같이 쓰는 것들 그렇게 하나로 묶어 놓자 라는 게 커먼 파트 BO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번이 내용이 틀렸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 BOM 같은 경우는요, 자, 요거는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라고 해서 퍼센테이지 BOM인 거예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 6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인데요. 자, 괄호란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구매를 자극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라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도입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맞출 수가 있겠네요. 이때는 판매량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매출도 별로 없으니까 증가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판매량 대비 이제 기간, 시간 이렇게 들어 있으면 도입기 때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갔다가 도입기 때 이렇게 갔다가 성장기 때 이제 확 올라다가요. 성숙기 때부터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쇠퇴기 때 쭉 내려가는 이런 단계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되는 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입기에 대한 내용이 됐고요. 도입기는 이제 이런 내용들, 판매량 좋고 증가율 낮다, 신제품 시장에 처음 등장한다, 이런 것들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지금 보시듯이 판매량이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단계. 성숙기 같은 경우는요, 매출액은 안정되지만 선장률은 정체하는 단계. 그리고 쇠퇴기 때는 이제 철수를 할지 계속 이제 축소 계획을 세울지 대체품을 마련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쇠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특징적인 것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번 문제. 어느 병원에 도착한 환자 수가 그림과 같다고 합니다. 5주차의 예측치예요. 지금 4주차까지 있고요. 예측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중이동 평균법 같은 경우는 요거 가중치를 최근의 거를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푸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차 420명에 0.5를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400명에 0.3을 대입을 하고요. 플러스 380명에다가 0.2를 대입을 하면 자 420의 반이니까 210명이고요. 플러스 400에 0.3이니까 120 플러스 8, 26, 3, 26, 76 이렇게 되죠. 그렇게 다 더하시면요. 406명 나와요. 정답 4번. 이렇게 해서 가중이동 평균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가중이동 평균법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최근 거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푸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중이동 평균법 잘 풀어보시고 잘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그 문제에 나오시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언급한 제조 전략에 따른 생산 형태 중에 일반적으로 나쁜 리드타임이 가장 긴 생산 방식입니다. 지금 메이크 투 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은 재고형 생산이죠. 그래서 완제품을 1번 같은 경우는 재고형 생산
완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완제품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되면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용 생산은 가장 납품 리드 타임이 짧을 수밖에 없죠. 완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내보내니까 그런 얘기고요. 어셈블 투 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 조립 생산인데요. 요거는 완제품은 아니에요. 반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조립한 후에, 그래서 주문 조립, 어셈블 조립한 후에 내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용 생산보다는 납품 리드 타임이 좀 길고요. 세 번째, 자, 메이크 투 오더입니다. 이건 주문 생산,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제품으로 갖고 있지 않다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원재재 가공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주문 생산 방식, 요거는 납품 리드 타임이 주문 조립 생산보다는 조금 더 길죠. 네 번째, ETO 엔지니어 투 오더는 네, 요거는 요거죠. 주문 설계, 네, 주문 설계 방식입니다. 설계 생산 방식. 예,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설계부터 시작해요. 생산도 아니고 설계된 게 없어요.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처음부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납품 리드 타임이 긴 거는 고로 주문 설계 생산이 ETO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그리고 9번입니다. 보기와 같은 특성을 가진 생산 방식은 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생산 시스템 중에서도 생산 방식에 의한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9번.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자, 제품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재 투입 및 생산 공정이 시기별로 변경이 되어서 제조보다는 구축의 개념이 더 강하다. 설비나 작업자가 이동한다. 대규모의 비반복적 생산 활동, 일회적인 성격, 프로젝트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교량, 배 등 이렇게 장소의 제한을 받는 것들, 이렇게 일회적인 성격 대규모인 것들은 이렇게 프로젝트 생산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1번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개별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잡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단속 생산 방식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항공기나 가구, 기계장비 같이 주문자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장의 대가 아니라 다품종. 네, 마음이 급한가 봐요. 왜 이럴까요? 네, 다품종 소량 생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유연해요. 구성이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부품을 작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범용 설비, 전용 설비가 아니라 범용 설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제공, 이동되는 물자 이동 제공가 많다. 제공, 이동량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잡샵에서 있었던 성격들, 특이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연속 생산 방식은 개별 생산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형식으로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연속 생산은 이제 개별 생산과는 좀 반대로 거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이런 산업 같은 것들, 그래서 소품종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형식의 연속 생산 방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인 전용 설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더 적절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요 예측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생산 속도는 빠르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연속 생산은 정리해 주시고요. 흐름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나 기체 혹은 불말 성질 같은 걸 가진 뭐 석유 같은 게 대표적이죠. 화학이라든 가스 이런 것들의 제품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타고
뭐 이렇게 석유가 생산되는 어떠한 곳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타고 일정한 곳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쭉 타고. 그렇기 때문에 흐름 생산 방식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기계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전용 기계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흐름 생산 방식은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이 지렁이 같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생산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 생산 방식 이런 것도 있었죠. 그 외에 셀 생산 방식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소수의 작업자 또는 한 명의 작업자가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셀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는 여튼 답은 9번 1번이고요. 다른 것들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기준 생산 계획 수립 시 주문 정책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 MPS 수립했을 때 이런 재고 내용이나 이런 생산 계획 이런 정보를 가지고 주문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주문 정책이 있는데 라포랏, LPay, 라포랏에서 LFL 같은 경우는 각 필요한 수량만큼만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FOQ 픽스됐습니다. 퀀티티가. 그래서 주문량이 고정됐어요. 고정된 주문단위 맞는 얘기. 그리고 피어리어딕 오더 퀀티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재고가 떨어질 때마다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지 않습니다. 고정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는 게 요거고요. 요거는 주기적 주문량이라고 하죠. 고정 기간 내 기간을 가지고서 주문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EOQ 이거는 경제적 주문량이라서 총 재고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1회 주문량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 11번 문제. 자, 다음 중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를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괄호는 일반적으로 할당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라는 부분인데 이거 안 넘어갔나요? 네, 보기에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가장 적합한 용어입니다. 자, 괄호는 일반적으로 할당된 작업이고요. 괄호 계획이란 최대 작업량과 평균 작업량의 비율인 최적의 뭐뭐율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작업량의 할당 계획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공정 절차 계획 중에서도 지금 공수 계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안에서도 부하 계획, 부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계획인 거고요. 공수 계획 안에는 부하 계획과 또 능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부하 계획에 관한 내용이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능력 계획 같은 경우는요, 작업 수행상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하 계획과 더불어서요, 실제 기준 조업도랑 실제 조업도와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우 능력을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능력은 이거는 기준 조업도랑 실제 조업도 요거의 비율을 최적으로 유지한다 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는 현유 능력을 계획하는 거는 능력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수계획 안에 부하 능력 계획 중에 부하 능력에 대한 내용 설명이구나 라고 해서 알아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공정 분석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이고요. 자, 공정 분석은요,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원재료가 출고가 되고요. 이 공정 분석은 원재료가 출고가 되고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의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로에 따른 경과 시간과 이동 거리를요, 그런 어떤 그 기호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나타냅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뭐 가공이면 동그라미였고 뭐 이동이면 화살표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 분석에 쓰인 기호들이었죠. 여기까지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근데 기호가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목적은요. 자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공정 계열의 합리화가 잘 되도록 기호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 분석의 목적도 공정 자체 개선이라든가 공정 안에 있는 레이아웃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공정 편성이나 운방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지 생산을 통한 품질 수준 이런 것들 아니면 생산 뭐 계획의 개선 이런 쪽은 아닙니다. 공정 자체 공정 편성, 공정 레이아웃, 공정 자체 개선을 하기 위해 공정 분석을 하는 거지 생산 계획을 개선한다든가 뭐 품질 수준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은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13번입니다. 다음 주 능력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능력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인적 능력 네, 그리고 기계 능력 이런 것들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인적 능력은 일단 공식으로는 자,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환산 인원, 실제 가동 시간, 가동률에 곱이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동률 같은 경우는요. 자, 출근율에다가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 곱하기 간접 작업률 틀렸네요.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해서 2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기계 능력은요. 자, 기계 대수랑요. 기계 대수가 몇 대인지라 1일 가동 시간 그리고 이걸 1개월 동안 가동한 일수를 곱하고 거기다 기계 가동률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보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인적 능력, 기계 능력. 그리고 4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환산 인원. 요게 환산 인원인데요. 요거는 실제 인원의 환산 개수를 곱해서 표준 능력의 인원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뭐 남자 숙련공은 1이었고 미숙련공은 0.5였고 네, 여자는 0.8, 뭐 이런 것들, 이런 환산 개수들이 있었죠. 여기에다 명수를 곱했었죠. 그래서 남자 1, 미숙년 0.5, 여자 0.8. 요거 환산 개수를 곱해서 인원으로 환산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요 공식, 그리고 각각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정답은 2번으로 해서 틀린 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간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월수로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있다고 치면 네, 각 일정 A 작업, B 작업이 있다고 하면 A 작업은 1개월이 걸리고 100% 완성이 됐습니다. 뭐 2개월은 B 작업은 A 작업 끝나고 3월까지 들어가고 50%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선으로 표시한 게 전통적 방법인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 3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 판단할 수 있죠. 파악할 수 있고요. 완료 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간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업 상황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시작과 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사용하기가 괜찮지만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대규모 공사에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정밀성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변화 변경에도 약하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두시고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네요. 어떤 작업장에서 숙련공 3명과 미숙련공 2명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20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대요. 가동률은 80%라고 하네요. 다음 중 해당 작업장의 인적 능력을 계산한 부분은 인데요. 인적 능력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 요거였습니다. 네, 환산 인원 요거부터 보도록 하면 환산 인원은 첫 번째로 환산 인원은 숙련공 3명입니다. 그래서 환산계수 주어졌네요. 네, 그래서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3 플러스 1 4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가동 시간이죠. 실제 가동 시간 월간 20일이고요. 하루 8시간 160시간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동률은 이거 쓸 필요 없죠. 주어졌네요, 바로. 네, 간접 가동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간접 작업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동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4 곱하기 160 곱하기 0.8 네, 이렇게 되겠고요. 네, 정답을 구하시면 512 네, 이게 되겠네요. 계산기를 한번 볼까요? 안 줄여지나요? 안 줄여지네요. 네, 뭔가 마음에 들어. 네,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 곱하기 160 곱하기 0.8은 512 맞죠? 네, 제 말 믿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암산이 되시더라도 그래도 계산기나 이런 걸로 좀 풀어보시는 걸 좀 권장합니다.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정답은 3번. 16번 문제. JIT 적시 생산 방식의 7가지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부분이고요. 적시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고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재고의 낭비, 그리고 과잉 생산의 낭비, 그리고 과잉 생산을 통한 불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싫어하고요. 그 동작의 낭비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반의 낭비도 싫어하고요. 네, 그리고 또 가공 자체의 낭비도 싫어해요. 네, 그걸로 인해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기가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지금 과잉 생산, 재고 낭비, 운반, 그리고 동작, 불량, 가공, 대기가 7가지 낭비고요. 시간의 낭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낭비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나 속도와는 상관이 별로 없다라는 게 JIT에서 낭비를 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재고 관련 비용 중에 이제 재고 자산에 투입된 자금의 금리에 관한 자본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보관 비용, 재고 도난, 변질, 진부화 등에 의한 손실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통칭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 재고 유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고 유지 비용.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구매 발주 비용은 주문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뭐 신용장 개설한다든가 운송비라든가 하역비, 입고비, 검사비, 뭐 통관비 이런 것들이 구매 발주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준비 비용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에 필요한 비용. 그래서 뭐 그런 준비 요원들의 직접 노무비라든가 뭐 사무 처리비도 해당이 되고요. 기계가 쉬고 있는 중에 준비하는 단계에 쉬고 있는 중에 기계 유유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산 준비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해서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서 문제 17번에 보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네요. 어떤 부품의 연간 수요량이 이제 10,000개이고요. 1회 주문 비용이 1,000원입니다.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2,000원일 경우 경제적 주문량은 얼마인가인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일단 공식을 써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시고요. 네, E, D, C, 네, CH 또는 2 곱하기 D 수요 예측량 곱하기 1의 발주 비용 P로 해야 되지 P. 네. 그리고 구입 단가의 연간 재고 유지 비율 이게 다시 얘기하면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공식에 대해서 숙지를 해 두시고 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 곱하기 수요량 10,000개 곱하기 1의 주문 비용 1,000원 분의 네, 지금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I 그냥 이렇게 해서 2,000원을 바로 하단에 넣어주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정답은 100개. 정답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다음 중 MRP 시스템의 투입 요소를 알맞은 것은 인데요. 네, MRP 시스템 MPS, IRF, 자재명세서 1번이네요. 요거 이제 세 가지다. MRP 시스템 투입 요소 세 가지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외워주셔서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와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MPS, IRF, BOM 영어 약자로도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입 요소로 알맞은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SCM에 포함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SCM 이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거리가 먼 거 지금 경영정보 시스템 맞고요. 그리고 고객관리라든가 네,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근데 품질 관리는 아니에요. 공급망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품질 관리 쪽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된 사항과 가장 멀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오답 유형으로 잘 나오는 것들은 뭐 판촉 그럴싸하지만 아니고요. 제품 관리 이런 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회계정보 시스템 이렇게 나와서 또 헷갈리게 한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외의 오답 유형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품질 관리와 더불어서 다른 오답 유형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문제 푸실 때도 조금 수월하게 다가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